네, 여러분께서는 좋은 아침 좋은 하루 일부 함께 하고 계십니다. 네, 오늘 수요일 그렇죠. 반가운 분이 오셨습니다.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의 제인정 변호사님 오셨어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래간만에 뵈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네, 그렇죠. 지난주에 원래 나오셨어야 되는데 저희가 스케줄이 좀 안 돼서 이번 주에 좀 모시게 됐죠. 네. 그러니까 근데 이제 저희가 벌써 꽤 오래됐지만 그래도 그날 굉장히 좀 아쉽게 끝난 이야기들이 있었어요. 그렇죠. 영주권자나 시민권자 결혼을 통해서 영주권을 받는 케이스, 맞아요. 그리고 동반 자녀들의 영주권 받는 절차 이런 것들을 알아봤는데 그래도 좀 부족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오늘 계속해서 이어서 결혼을 통한 영주권 뭐 조건부도 있고 뭐 이렇더라고요. 네네. 이 부분을 좀 자세히 알려주세요. 네네. 일단은 결혼을 통해서 이제 영주권을 받는 건 일반 사람들이 뭐 여기서 태어난 사람들이라도 주변에 보면은 뭐 이민 안 온 사람들이 거의 없잖아요. 예.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민 사회에 살다 보니까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시민권자랑 결혼해서 영주권을 받는 사람이 이민자 중에서 가장 많은 포션을 차지하고 있어요. 전체 이민자의 한 35%가 꽤 많네. 시민권자의 직계 가족으로 또 네네. 부모 자녀가 아닌 결혼 케이스로 영주권을 받고 있어요. 네. 근데 이제 결혼이 워낙에 이렇게 가장 많은 숫자가 받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사기가 되게 많은 케이스 중에 하나예요. 이게 많다 보니 빨리 주죠. 또 코타도 없어요. 그러니까 무제한으로 받을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영주권을 받기 위해서 아주 오랜 세월 동안에 위장 결혼 이런 비자 사기 연루돼 있는 케이스가 가장 많은 게 또 이 결혼을 통한 네네. 이민 영주권 취득 그 방법이에요. 그게 또 이제 조금 돌려서 말을 하면 어쨌든 불체자 신분이 이제 체류 부분이 이제 신분이 없는 분들이 가장 그러니까 가장 할 수 있는 마지막 방법이 결혼 비자 가장 쉽다고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죠. 왜냐하면 그렇죠. 제일 빨리 주고 또 불법이라 할지라도 미국에서 인터뷰하게 주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래서 이런 연유 때문에 조건부 영주권이라는 제도를 이제 미국 정부가 채택을 한 거죠. 그래서 조건부를 처음서부터 이제 예를 들어서 정식으로 줬어요. 그러면은 아마도 지금보다 훨씬 더 비자 사기가 많을 걸로 저도 개인적으로 생각하거든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결혼을 해서 영주권을 주지만 네네. 그 영주권이 최소한 2년 동안 이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영주권에 일반 영주권자는 이제 그 퍼머넌트 레지던트라 해서 정식 영구 영주권자, 우리 한국말 영주권자가 퍼머넌트 레지던트라는 뜻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간혹가다 저희가 로프를 붙여서 로풀 퍼머넌트 레지던트, 줄여서 LPR, 이게 영주권자라는 뜻이에요. 근데 결혼을 통해서 영주권 받은 사람은 영주권 카드에 퍼머넌트 레지던트 카드 이렇게 안 써져 있고 컨디셔널 레지던트라고 써져 있어요. 처음에는 네, 왜냐하면 그 컨디셔널 레지던트라는 뜻이 한국 단어가 영어 단어랑 똑같은 표현력이 좀 잘 안 맞을 때가 많아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임시 영주권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조건부 영주권 이렇게 부르는데 이제 제가 보면 직역을 하면 조건부 영주권이 더 맞는 거죠. 그렇죠. 그 조건부가 맞네요. 그 조건이 뭐냐? 2년 동안 잘 살았다는 거를 다시 증명을 해서 이민국으로부터 그 조건부를 해제 청원을 부부가 조인트로 다시 해서 2차 서류 심사를 해서 모든 서류나 정황이 진짜 결혼이 확실하면은 그때 조건부를 해주겠다. 이제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2년 있다가 다시 한번 해야 되네요. 그러니까. 네, 2년 있다가 간혹가다 제가 상담할 때요. 네. 조건부 영주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특히 본인이 직접 하신 분들이나 이렇게 전문가가 아닌 이런 데서 도움을 받으신 분들이 그 개념에 대한 이해가 없어서 또 조건부 2년인 거를 카드에 있는데도 이렇게 제대로 이해를 못 하시고 조건부가 끝나기 전에 해제 청원을 안 하신 분도 제가 종종 봤어요. 법적으로는 진짜 결혼이라 할지라도 조건부가 2년 줬잖아요. 근데 그 2년 날짜 안에 조건부 해제 청원을 안 하면 조건부가 끝나는 그 다음 날서부터 바로 불체자인 거예요. 꼭 하셔야 되는데 잊지 말고. 영주권 무효해지는 거네요. 이민국에서 줄 때 2년만 조건부로 합법으로 살으라. 2년 이후에 조건부를 해제를 하라고 줬는데 그걸 이해를 못하거나 들었는데 까먹거나
그렇게 해서 제때 안 하신 분 제가 한두 번 본 게 아니라 많이 보는 편이에요. 2년이 상당히 좀 긴 것 같지만 짧거든요. 2년 네, 정도면. 또 바쁘게 살다 보면 네, 자기 날짜가 며칠 날 그렇죠. 끝나는지 잊어버리고 그래서 이제 제가 뭐 나중에 설명할 게 좀 먼저 얘기가 나오긴 했는데요. 예. 그렇게 나중에 날짜를 잊어버리신 분들은 접수를 못하는 게 아니고요. 네. 파일을 하실 수 있는데 날짜가 늦은 거에 대해서 아무런 설명이 없이 서로 접수하면 대부분 다 거절이에요. 그래요? 아까 그 사유나 뭐 이런 것들을 네. 어느 서류든지 꼭 이거 조건부 영주권 아니더라도 이제 간혹 가다가 레이트 파일링이라는 건 법적으로는 이제 접수가 안 되는 거예요. 네. 그 비민 비자라 할지라도 또 신분 변경이라 할지라도 그래서 보통은 그 날짜를 놓친 사유가 일반적으로는 내가 컨트롤이 불가능했다는 게 이제 심사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까마득하게 잊어버린 거는 자기 잘못이긴 합니다. 그렇네요. 그러니까 그렇게 말하면 안 돼. 네, 그래도 이제 설명서를 쓰지 않고 설명서를 써서 날짜가 지나간 걸 제출하는 거를 우리가 motion to consider, 그러니까 for late filing 이렇게 스페시픽한 타이틀도 적어야 되고 본인의 진술서도 작성하고 왜 늦었는지 사유서를 쓰지 않고 또 그냥 하신 분들은 서류가 또 다 돌아와요. 왜냐하면 아무런 설명도 안 하고 레이 파일링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특히 날짜를 이제 실수로든 잊어버려서 이렇게 놓치신 분들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늦게 파일한 거에 대한 설명을 잘 하고 접수가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심사를 받을 때는 그 부부가 같이 가야 되는 거죠. 나중에. 일단은 이민국은 모든 거를 서류 심사를 먼저 합니다. 먼저 한 다음에. 네. 그러니까 조건부 해제 청원을 할 때도 이제 서류를 굉장히 꼼꼼하게 잘 챙겨서 진짜 결혼이라는 거를 증명을 잘 해야 되잖아요. 근데 많은 분들이 진짜 결혼을 어떻게 증명하는지 그 요령은 책이나 이민국 가이드라인에 나와 있지가 안 알려주죠. 네. 서류를 보나파이드 매리지 진짜 결혼에 관련된 서류를 보내라 이렇게 돼 있지. 뭘 보내라 이렇게. 그럼 어떻게 뭘 보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변호사님들이 알려주시더라고요. 제가 방송에 나오게 됐으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이제 결혼 증명서가 기본적으로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혼을 하신 분들은 과거에 이혼 판결문 이런 것들도 청원할 때 이미 다 넣어야 되고. 제가 이렇게 보면은 책에는 안 나와 있지만 저도 오랫동안 이 일을 하다 보면은 이민국이 원하는 거는 두 사람이 한 집에 사는지 그러니까 의식주를 같이 해결하는지 그 키워드를 얘기하면은 그 의식주를 어떻게 해결하는지에 관한 최대한의 서류를 사진과 더불어서 제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지인분이 준비하시는 거 보면 유틸리티의 이름? 각자 이름이 또 들어가 있어야 되고 뱅크 어카운트도 그렇고 그다음에 이제 연애 시절 이런 사진첩을 큰 앨범을 준비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지금은 조건부 해제뿐만 아니라 처음에 이제 그 영주권을 받을 당시서부터 결혼증명서만 딱 집어넣잖아요. 청원을 처음에 해서 조건부 받기 전에 이니셜 영주권 신청을 할 때 그때도 조인트 다큐멘테이션이 안 들어가면 추가 질문이 오고 인터뷰가 굉장히 까다로워요. 그때부터 들어가야 되는구나. 어떤 분들은 결혼하고 증명서만 오면 서류 하나도 없는데 접수하잖아요. 그럼 빠른 게 아니고요. 더 늦어요. 왜냐면 추가 질문서가 날라와서 조인 서류를 보내라. 그러면 서류가 오자마자 2주 안에 보낸다고 그래도 일단 서류가 한 번 와서 가면은 최소한 2개월에서 4개월이 늦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결혼하고 나시면은 결혼 증명서가 LA 카운티 같은 경우는 요즘에 2달 넘어서야 Certified Marriage Certificate이 나오고 요즘 다 늦죠. 산타에나 같은 오렌지 카운티는 한 2 to 3 days면 나와요. 거긴 또 빨라요 이렇게? 네, 그래서 결혼 증명서를 오렌지 카운티에 사신 분들은 빨리 받을 수 있고 LA 사신 분들은 한 2달에서 2달 반 지나야지 Certified Marriage Certificate 우리가는 이민국이 인정해주는 결혼 증명서가 나오기 때문에 그 Marriage 라이센스만 갖고 접수하면은 자격이 안 되고 결혼을 증명하는 Certified Marriage Certificate이 나오는 사이에 접수해야 되는데 그때까지 기다리는 게 당연한 게 저희가 보면은 결혼하자마자 조인 서류가 사전에 동거하신 분 이외에는 별로 없어요. 그렇죠. 예. 네.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결혼했는데 세금 보고서가 있을 리가 없잖아요. 없죠. 그렇죠. 워낙에는 정부서 발급한 두 사람이 같이 사는 서류가 더 신빙성이 많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좀 결혼을 1, 2년 전에 해서 그런 경우는 많지 않지만 세금 보고를 같이 했달지 네네. 뭐 DMV에서 드라이버 라이센스를 두 사람이 같은 주소로 줬다. 네네. 그러면 저희가 드라이버 라이센스도 앞면 뒷면 이렇게 다 카피해서 한 집에서 한다는 프루프로 집어넣고 그쵸, 주소가 또 운전을 하시는 분들은 자연스럽게 자동차 보험 갖고 있겠죠. 그럼 자동차 보험 증서에 두 사람 이름이 나와 있는 걸 그쵸, 집어넣고 네네. 그다음에 사는 거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예. 그러니까 사는 거는 리스 어그리먼에 꼭 부부 이름을 같이 넣어야 돼요. 네, 그러니까 이제 어떤 분들은 나 한국에서 무비자로 와서 90일밖에 안 됐으니까 소셜 번호도 없고 그쵸. 없잖아요. 신분이 또 이미 없고. 90일 지나서 불법이 됐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상담을 안 하신 분들은 서류가 공동 서류가 있는지 제가 이렇게 쭉 물어보면은 거의 다가 뱅크 스테이트먼트도 없다. 세금 보고도 없다. 리스 어그리먼의 이름도 없다. 할 수 있는 게 없다. 그러면 일이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런 것도 좀 염두에 두셔야겠는데.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리스 어그리먼 같은 데는 소셜 번호 같은 거를 요구하는 물론 까다로운 아파트먼도 있어요. 그렇죠. 그렇지만 없으면은 잘 설명을 해서 꼭 동거인으로 이름을 꼭 집어 넣으셔야 돼요. 그다음에는 이제 그렇게 사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한 집에 살아야 되니까. 결혼했는데 한 사람은 테네시 살고 한 사람은 LA 사는데 한 달에 한 번씩 본다 그러면 영주권 통각이 되게 어려워요. 그렇겠죠. 아주 특별한 뭐 내가 PhD를 하고 있다 할지 뭐 특별한 사유가 있기 전에는. 네. 그리고 나서는 이제 먹는 거, 이렇게 사는 거 이런 걸 증명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유틸리티 빌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다음에 뭐 전화빌도 가족 플랜으로 뭐 엄마 아빠랑 돼 있으니까 자기 이름으로 안 하고 또 혼자 하면은 뭐 30%, 50%가 더 내야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주권 받으려면 가족 플랜에서 빠져나와야 됩니다. 빠져나와서 두 사람 부부 이름으로 돼 있는 전화빌 같은 거를 꼭 만드셔야지. 따로 만들어서. 네, 전화빌. 그다음에 아파트 같은 것도 저희가 보면은 유틸리티 빌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죠. 근데 이민국은 자꾸 그런 걸 물어봐요. 그러면은 그런 그 리스 계약서에 유틸리티 포함되어 있다는 조항들을 잘 나중에 표시를 하셔야 돼요. 왜 내가 유틸리티 빌이 없는지. 그다음에 조인트 뱅크 어카운트도 제가 만들으라고 이제 많이 말씀드리는데 저도 어떤 연유인지는 모르지만 한국계 은행들은 무비자로 특히 오신 분들 또 신분이 불법이 되신 분들 여권이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다 제가 지난 한 3, 4년 동안 뱅크 계좌에 조인트 이름을 넣어준다 할지 새 계좌를 오픈한 은행을 본 적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요? 그거 생각해 본 적이 없네 저희는. 네, 그런데 이제 제가 제일 잘 오픈해주는 데가 뱅크 오브 아메리카예요. 이거는 저희 비즈니스 노하우이기도 한데 손님들이 한국계 은행만 찾아가시는 경향이 많이 있어요. 제가 한국계 은행이 편견이 있는 게 아니고 그렇죠. 한인타운의 실상을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좀 약간 귀찮아서 안 하나 그런 생각이 저 변호사 입장에서는 들기는 하는데요. 그래도 미국계 은행이 되는데 한국계 은행이 왜 안 되는지는 저도 지금도 조금 이해하기는 어려워요. 또 뱅크 오브 아메리카 아니면은 이런 시티뱅크 좀 국제적으로 글로벌라이즈돼서 체인이 많은데 이런 데는 여권만 살아 있으면은 일단은 계좌가 오픈이 됩니다. 제가 너무나 많은 분들이 불법이기 때문에 은행 계좌 오픈 못한다. 또 무비자로 왔기 때문에 은행 계좌 못한다. 그런 분들한테 오픈한 걸 제가 늘상 봐왔는데 늘상 봐온 거 중에 제일 오픈을 잘해주는 데가 뱅크 오브 아메리카예요. 그리고 거기 가면 또 한국 분들도 계시죠 요즘에는 또. 한국 분들 되게 많으세요. 그러니까 은행 계좌가 생활을 쓰는 모든 또 근거기도 하잖아요. 페이먼을 요즘에는 캐시를 안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조인 계좌를 만드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뭐 방송을 들으신 분 중에 혹시 변호사 도움 안 받으신 분이나 또 변호사가 있더라도 다양한 경험이 부족하면 모를 수도 있죠. 왜냐하면 은행이 안 해준다고 하니까 다른 은행도 다 안 해줄 거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런 거. 그 다음에 이제 결혼 기간이 되게 짧으신 분들은 어떻게 이제 결혼해서 만났는지가 되게 중요해요. 근데 저도 요즘 이렇게 상담하다 보면은 데이트 웹사이트 있잖아요. 젊은 분. 데이팅 웹. 거의 한 30-40%가 데이팅 사이트 통해서 만나신 분들이 젊은 사람들은 엄청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짧은 기간 동안 사귀어서 영주권을 받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인터뷰를 실제로 가보면 이제 데이팅 기간이 최소한 1년 이상 넘고 또 뭐 친구 예를 들어 생일 파티에 가서 만났달지 뭐 교회에서 무슨 활동을 하다가 사역을 같이 하다 만났달지 같은 학교에서 같은 과여서 뭐 서클 같은 거 같이 했든지 이런 자연스러운 만남의 관계면은 일반적으로 의심이 조금 덜한 편이고요. 네네. 데이팅 사이트이 잘못된 건 아니긴 해요. 그렇지만 좀 의심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특히 사귄 기간이 뭐 6개월 미만, 1년 미만 짧은 경우는 조금 의심의 눈초리로 진짜 이 사람들이 사랑해서 결혼했나. 그러니까 둘 중에 한 사람이라도 뭔가 목적을 가지고 특히 시민권자한테는 불이익을 주는 게 거의 없는데요. 영주권을 받아야 되는 사람의 그 오리지널 인텐트가 진짜 결혼한 건지 사랑해서 그렇지 않으면은 영주권 때문에 결혼한 건지 이제 그런 부분들을 한국말로 꼬치꼬치 이렇게 캐물으면서 인터뷰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근데 저는 요거는 그냥 그래도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지금 계속해서 우리가 이제 영주권 결혼 비자에 관한 영주권인데 조건부 영주권을 또 받는 경우가 따로 있나요? 그러니까 이민에는 이제 조건부 대부분이 취업 이민하는 경우는 뭐 1, 2, 3, 4, 5순위까지 있거든요. 취업 이민은 모든 게 다 정식 영주권이라서 영구 영주권이에요. 그럼 영구 영주권은 영주권을 받을 때 퍼머넌트 레지던트 카드라고 적혀 있고요. 유효 기간이 10년입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유효 기간이 10년이면 10년 있다가 영주권자가 안 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운전면허증 받을 때 리뉴. 5년 받잖아요. 그럼 5년 후에 뭐 사진도 어떨 때는 다시 찍고 리뉴해야 되잖아요. 근데 영주권은 10년이기 때문에 20대 사람이 만약에 50세 될 때까지 한 번도 안 바꾸면은 이미고 직원은 이게 동일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그다음에 이제 요즘에는 남자고 여자고 또 성형을 많이 하셔요. 그렇죠. 그래서 쌍꺼풀이 없었는데 생기거나 코가 낮았는데 높아지거나. 그러면은 아이디 확인이 잘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뭐 지문은 물론 바뀌진 않지만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목적으로 영주권을 10년씩 주는 거는 제 기억에 한 30년쯤 전에 과거에는요. 영구 영주권을 줬어요. 그야말로. 20대 받으면 그걸 60대, 70대까지 썼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세월이 10년, 20년 지나면 동일인지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그래서 10년이 지나면 지난 다음에 갱신을 하라는 거죠. 또 어떤 면에서는 시민권 받을 수 있으면은 시민권을 받으려는 거죠. 그래서 이 영주권도 마찬가지로 10년 기간이 지났는데 10년이니까 더 잘 까먹어 2년보다. 그렇죠. 내 영주권이 끝나는지 모르고. 맞아요. 저도 예전에 그랬어요. 저 지금 저도 10년이 다 된 것 같은데 저 어떡하죠? 확인해야 되는데 어떤 분은 제가 이렇게 만나신 분 중에 영주권 갱신한 지가 10년이 넘었는데도 10년 내내 한국에 갈 일이 없어서 까마득히 까먹고 자기가 갖고 있는 영주권이 영구하다 생각해서 어느 날 소셜국에 가서 베니핏 받으셔야 되는데 소셜 직원이 영주권이 익스파이 돼서 베니핏 못 준다고 갱신을 해오라고. 그렇죠. 실제로 제가 상담해서 있는 케이스입니다. 변호사님 진짜 긴급 질문인데 만약에 늦었어요. 뭐 2년, 3년 정말 지난 다음에 진짜 이렇게 살면 안 되지만 만약 그러면은 바로 갱신을 하기 영주권은 조건부 영주권이 아닌 정식 영주권은 늦게 파일해도 페널티는 없어요. 근데 제가 그분은 나이가 한 70세 넘어서 소셜 베니핏을 꼭 받아야 되는 분이신데 오셔서 이제 제가 빨리 영주권 재발급 신청을 해드렸어요. 해드리면은 이제 2주에서 4주 사이에 이민국에 접수증이 와요. 근데 영주권 그 접수증의 효력이 어떻게 돼 있냐면은요. 익스파이리 되기 전에 접수한 접수증을 가지고 있어야지 그게 영주권자로서의 임시 유효 기간이 1년이 접수증을 대체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군요. 근데 제가 그 상담 오신 분을 접수증을 이제 빨리 만들어서 소셜국에 다시 가보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소셜국에서 너무 날짜가 지나가고 했기 때문에 유효기간도 인정해줄 수 없고 카드가 재발급해서 올 때까지 베니핏 안 준다. 그런데 요즘에 카드 재발급하는데요. 1년이나 밀렸어요. 맞아요. 오래 걸리잖아요. 저 잃어버린 친구가 거의 6개월, 8개월. 그런데 제 얘기는 제때 접수하신 분은 이민국이 업무 행정 처리 능력이 너무 지금 늦어 있기 때문에 접수증으로 모든 그 권리를 다 준 거예요. 해외 여행도 할 수 있고 베니핏도 받을 수 있고 면허증도 받을 수 있으니까 제 얘기는
다 영주권이 언제 끝나는지 잘 기억하고 있다가 제때 파일한다. 그럼 얼마나 빨리 파일할 수 있냐? 익스파이 되기 6개월 전서부터 파일이 되니까 요즘처럼 너무 늦게 나오면은 라스트 데이 3일 전에 하지 말고 6개월 전서부터 접수를 받아주거든요. 그러니까 6개월 전에 영주권 갱신을 해서 접수증 가지고 이호기간이 끝나면은 유효기간이 끝난 영주권하고 이민국에 갱신한 접수증하고 이거 두 개를 가지고 모든 베니핏, 인클루딩 해외 여행까지 다 하실 수가 있어요. 그렇군요. 미리미리 해야 되겠네요. 오늘 조건부 영주권이지만 또 일반 영주권으로 사신 분들도 되게 많으니까 뭐 한 가지만 더 또 카멘트 하자면은 시민권 신청할 때도요. 영주권이 예를 들어서 6개월 이상 접수일 기준으로 살아 있으면은 갱신을 안 해도 된다고 규정이 돼 있어요. 그런데 내가 영주권을 이제 시민권 신청하는데 유효 기간이 3개월 남아 있어요. 안 돼. 그런 경우는 신청은 되고, 신청은 되고 갱신을 안 하시면 시민권을 못 받으시는 거예요. 그때 갱신을 하고 또 시민권을 받으셔야 되네. 네, 그러니까 만약에 시민권 하실 분들은 저희가 영주권이 유효기간이 6개월 이상 남아있을 때 시민권자 자격 요건이 되면 신청을 하시고 갱신하는데도 돈을 많이 받거든요. 그렇죠. 네, 맞아요. 네, 그러니까 최소한 뭐 660불인가 뭐 파일링비를 내야 되고 제가 비까지 다 외우지를 못하니까 뭐 변호사 도움 받으면 최소한 뭐 500불 이상 경비가 또 들고 그러니까 돈이 많이 들잖아요. 그렇죠. 시민권 수수료도 막 725불이나 받는데 많이 받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영주권을 갱신 안 하고 시민권 신청하고 싶으신 분들은 꼭 유효 기간을 잘 확인해서 6개월 이상 살아 있을 때 시민권 신청하면 대기 기간에 영주권 카드가 익스파이 되더라도 불이익을 주지 않고 시민권을 취득을 하실 수가 있어요. 네, 그렇군요. 아니 그러면 저희가 여기서 잠시 전하는 말씀을 듣고 돌아와서 나머지 또 얘기를 좀 해보고요. 그리고 혹시 청취자분들 궁금하신 점 있으면 유튜브나 카카오를 통해서 질문해 주시면 또 답변을 또 해드릴 겁니다. 네,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올게요. 네, 여러분께서는 좋은 아침 좋은 하루 1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최인정 변호사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고 있는데요. 조건부 영주권 지금 청취자분이 질문을 해오셨어요. 혹시 조건부 영주권을 이제 그 기간 동안 이혼을 했다. 그런 경우 혹시 있죠. 이런 경우가 어떻게 되는지 있다면 일단은 조건부가 아까 2년 준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조건부 해제 청원은 별일 없이 잘 사는 부부들은 21개월에서 일단 24개월 사이에 하는 거예요. 아무 때나 막 하는 게 아니고 그런데 이제 이혼을 조건부를 받아가지고 이혼하신 분들은 이혼 판결이 만약에 1년 만에 났어요. 결혼한 지. 결혼하고 6개월 살다 이혼을 해서 6개월 만에 판결이 났어요. 6, 7개월 정도. 그러면은 어차피 이혼한 다음에 바뀌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이혼 판결이 난 날짜 이후로 애니타임 접수를 할 수가 있어요. 이혼을 해서도. 근데 문제는 이혼한 부부가 이민국이 뭐 아주 쉽게 준다는 뜻은 아니에요. 훨씬 더 까다로운 잣대로 진짜 결혼인지에 대해서 서류를 아주 자세하게 검토하기 때문에 오늘은 시간상 어떤 서류를 어떻게 증명하는지까지는 못하지만 제가 처음에 설명한 서류 이외에도 증인의 진술서, 그다음에 뭐 그 연애할 때서부터 결혼했을 때 가족들 여행 간 거, 가족들 만난 거 이런 여러 가지 그런 사진들 훨씬 더 많은 증빙 서류들이 필요해요. 그렇군요. 그래서 진짜 결혼이라는 거를 증명을 하면은 그 조인트 피티션을 웨이버 받는다 그래서 우리가 셀프 피티션이라고 부르지만 워낙에 진짜 결혼하신 분들은 허스밴드 와이프가 같이 조인트로 조건부 해제 청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혼하신 분은 혼자서 배우자 도움 없이 하는데 저희가 헤어져도 조금 약간 사이가 원수같이 안 되고 헤어지신 분 있어요. 그런 분들은 그 배우자 초청을 했던 배우자가 진술서를 써주고 만약에 인터뷰를 부를 때 따라가주는 그런 변호사들도 그런 배우자도 간혹 있어요. 그런 경우는 훨씬 잘 되고요. 너무 아무래도. 이제 남보다 못하게 서로 진짜 원수처럼 헤어지신 분들은 심지어 뭐 초청자가 이민국에다가 편지를 써서 자기가 이민 사기 당했다는 이렇게 주지 말라고. 그러면 이민국은 약간은 시민권자 편에 기울어져 있는 것 같긴 해요. 제가 볼 때. 그렇다고 못 받는 건 아닙니다. 제가 이혼을 도와주고 셀프 피티션을 해준 케이스가 1년에 최소한
4커플 정도는 되는 것 아, 같은데 그래요? 받을 수 많습니다. 있군요. 네, 네네. 많습니다. 어쩔 수 없이 뭐 계속 결혼 관계를 유지할 수는 없잖아요. 아, 그렇죠. 그러면 진짜 서류를 열심히 잘 준비해서 네. 저희가 도와드린 케이스는 한 번도 디나이 받은 적이 없습니다. 네, 셀프 피티션이 가능해요. 그런데 이혼을 이제 이렇게 결혼을 했는데도요, 2년, 3년, 4년 애를 낳는데도 청혼을 안 해주신 분도 제가 많이 봤어요. 멘탈리티를 제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말만 들어도 지금 저도 이해가 안 되는데. 네, 자녀가 낳는데도 청혼을 차일피일 미루고 안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그러다가 이혼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렇죠. 네, 그런 분들은 영주권을 받을 수 있냐? 받을 수 없습니다. 네. 그래서 영주권이 이제 이렇게 막 책 잡히고 사는데 걸림돌이 되고 그러면 안 되는데 뭐 인간이다 보니까 그런지 저가 상식적으로는 잘 이해가 안 되지만 그게 어떤 그 상대방에게 약점 내지는 이제 뭐 싸움에서도 약간 이제 강요를 요구하는 그런 배우자, 약간 그 나미넌한 배우자, 내가 영주권 신분 해결 안 해주면 내 말을 잘 들을 거다. 뭐 이런 거 그런 케이스가 제가 종종 보는 케이스고, 그러니까 청혼을 하지 않았는데 받을 수 있는 케이스는 배우자가 돌연사, 뭐 코비드로 돌아가셨다. 그럼 사망은 안 해줬더라도 사망한 것 때문에 재정 보증도 필요 없고 혼자서 셀프 피티션이 그럴 때는 I-360이라는 양식을 써서 사망한 경우는 아무것도 안 보고 주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실제로 결혼했다는 서류를 다 제출하고 뭐 자녀가 있으면 자녀 있다는 서류도 제출하면 제가 도와줬던 케이스 중에 이런 그 동성 결혼하신 분인데 배우자가 아프다는 걸 알고 동거를 오랫동안 하다가 결혼신고를 하셨어요. 근데 그게 너무 악화가 돼서 결혼신고하고 3개월 만에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시고 그 남편이, 그러니까 허스밴드 와이프가 아니라 이제 구름 이렇게 제가 돼 있다 그랬잖아요. 동성은 남자인 경우는 여자는 브라이드 결혼증명서 이렇게 돼 있어요. 일반 사람은 허스밴드 와이프 결혼증명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저기 맡았던 케이스는 남편 구름이 죽기 일주일 전에 그 아버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3개월 전에 그 형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세 가족이 다 돌아가시는 바람에 아무도 애월가 없어요. 자녀를 낳은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아버지하고 큰아들, 둘째 아들만 있었는데 그 3개월 사이에 3명이 다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저희 손님이었던 그 동성이었던 분이 장례식 다 치르고 제가 사진 같은 거 잘 찍어야 된다. 결혼 기간이 좀 짧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서류를 360을 청혼을 해서 사망한 후에 장례식 다 치르고 사실은 유산도 다 받으시고, 왜냐면 유일한 생존자니까. 그러네요. 결혼신고 돼 있었으니까. 그리고 영주권도 뭐 돌아가신 분은 안 되셨지만은 영주권도 받으시고. 네, 그렇게 해서 신분을 해결하신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결혼을 해서 너무 영주권 안 해주신 분들은 하여튼 잘 대화를 나눠서 차일피일 미루지 말고 영주권을 신청해서 꼭 조건부라도 받으시고 조건부 받은 다음에 이혼한 케이스는 서류를 잘 정리해서 혼자서 셀프 청혼을 해서 영주권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아니 그리고 또 뭐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재인정 종합법률사무소로 연락하셔서 이게 아무래도 본인의 상담하셔야죠. 상황과 본인의 케이스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질 수 있는 또 변수가 있고 또 지름길이 있고 해결점을 또 재인정 종합법률사무소에서 알려주실 테니까요. 전화번호 하나 지금 메모해 두시기 바랍니다. 213-738-0928 213-738-0928로 전화하셔서 좀 답답한 그런 상황들 함께 이야기 나누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도 재인정 종합법률사무소의 재인정 변호사님과 함께 말씀 나눠봤습니다. 오늘 좋은 정보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오늘도 또 아쉽지만 그러니까요. 항상 이렇게 아쉽게 끝나는 것 같아요. 사례 같은 거 얘기하면은 시간이 훨씬 많이 걸리고 이해가 더 잘 되는데 뭐 제가 나올 때마다 뭐 도움이 되는 말씀을 그럼요. 오늘도 너무 도움 많이 됐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께서는 좋은 아침 좋은 하루 함께하고 계십니다. 잠시 전하는 말씀 듣습니다.